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0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1.6%, 리플 솔라나 마이너스고 에이다 도지는 플러스고요. 미국 주식 금요일 마지막 장 나스닥 마이너스 3%로 하락으로 종료를 했었는데 주말에는 비트코인 큰 움직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10월 16일 중국 전인대 부양책 발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요. 시진핑 3년임은 거의 확정적이라 선반영 중이지만 주식이나 코인에게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기 부양책이 어떤 규모로 나올지 중요합니다. 7월에 중국 총리 과도한 부양책은 없다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당시에는 시진핑 3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한 발언 없었던 거고 이번에 3년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대신에 별말 없어도 비트코인 크게 하락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중국 총리 경기 살리겠다고 코로나 봉쇄 이제는 이전만큼 안 한다 이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등 좋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확인한 지표가 중국 내년 성장률 목표치인데 7월에 5.5% 불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5.5% 가능할지 여부가 핵심일 듯 하고요. 중국이 코로나 봉쇄 2년간 지속하면서 중국 내 실업률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침체되어 있죠.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 부양책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코인 시장은 테더 도미넌스 7.79%로 9월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횡보하지만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의미죠. 테더 도미넌스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현재 7.8%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요. 여기 라인까지 도달을 하면 개인들도 코인 다시 매수하고 싶은 지점이고요. 6월하고 7월, 9월 3번이나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테더 도미넌스 내려온다는 것은 코인 가격 재상승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번 주 미국 빅테크, 넷플릭스, 테슬라 어닝 있고 다음 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빅테크들 실적만 잘 나오면 충분히 여기 6.9%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생각이 되고 11월 2일 미국 기준금리 75bp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미국 빅테크 어닝 호재가 끝나면 11월은 미국 중간선거 말고는 큰 호재가 없고요.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테슬라, 애플 주가를 비교해보면 QQQ 애플은 지난주 가격 아래 라인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19,000달러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긴축에 나스닥, 애플이 먼저 움직이고 개인들도 주식 현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당장에 하락이 많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스닥, 애플, 테슬라 하락할 때 이렇게 버티는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애플,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중국 부양책 기대감으로 버티는 거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봐도 결코 긍정적이진 않았고요. 비트코인 나스닥 무시하고 나홀로 장기 횡보했던 적은 2018년 9월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7번 구간 보시면 2018년 8월부터 12월 폭락 전까지 4개월 이상 횡보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은 거래량 낮은 상황에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 매집하고 가격 떠받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당시 나스닥 따라서 2017년 12월부터 폭락하고 나스닥 따라서 움직였지만 결국에 비트코인만 여기 7번 구간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완전한 안전자산이 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검증 중인 자산이고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큽니다. 비트코인, 아크K, QQQ, 나스닥, 테슬라 월봉상 주가를 한눈에 비교해 보셔도 아크K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 비트코인, QQQ, 테슬라 순서이고요.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아크K 펀드는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왔을 때 부근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 4월 폭락 왔을 때 4,000달러입니다. 최근 19,000달러 가격하고 비교만 해도 4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코인은 2010년 대세 상승 이후 투자자들 늘어나고 시가총액 커지면서 펀드멘탈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 클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코인 시장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코인 데이터 분석가들도 관점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10월 13일 지난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을 때 여기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을 보시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9,000달러 4개월 이상 횡보는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마진 투자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시장보다는
보다는 선물 시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코인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 고수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최근같이 이렇게 레버리지 비중 급등을 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달림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으로 비트코인 넘어가는 총량이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 언급을 했고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현물에서 선물로 비트코인 이동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폭락 이후 선물로 옮겨가는 비중이 늘었고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이후에도 선물 비중 크게 늘었다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현물에서 선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테더코인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현물 매도 압력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후행적인 요소가 강할 듯 합니다. 하락이 크게 올 줄 알고 선물 마진 투자로 비중을 늘렸는데 추가 하락은 없고 현물 가격은 상승하니까 테더코인을 비트코인 현물로 바꾸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롱 포지션보다도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을 때 비트코인 현물을 다수가 선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8,200달러까지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폭락했다가 2만 달러 직전까지 반등을 했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하루 만에 3억 달러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금융사들 실적 발표되었을 때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모두 어닝 비트했고 IB 투자 부분에서 손실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2008년에는 3분기 어닝에서 금융사들 실적이 악화되고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개인들 저축률 높고 보유한 현금이 2008년보다는 많기 때문에 주식도 페이셀 하기보다는 홀딩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부터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어닝이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을 경우 1980년대 석유 파동 왔을 때 미국 주식처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실업률 늘어나고 물가 상승하면서 더블 D 경기 침체를 겪었고요. 미국이 높아진 물가 잡으려고 이번처럼 빠르게 금리 인상했고 나스닥은 3번의 저점을 찍고 이후 거대 반등이 났습니다. 체험 구간이 여기 지점이다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보면 직전 저점 라인 깨고 내려놓았지만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런 다음 82년 8월 최저점 마지막으로 찍고 본격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 초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주식 더 상승하면서 코인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말 2018년처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려면 이번 주 미국 주식 반등 온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부터 테슬라, 애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최근 투신 보면 펀딩 레이트, 펀비는 비트코인 포함 전체가 초록불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11월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하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에는 미국 빅테크 어닝이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 잡아서 수익 보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만 봐도 1980년대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번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 한두 번 겪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높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해야 될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레이스케일 투자하고 있는 코인 현황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시, 라이트코인 등 보유한 코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량은 30일 체인지로 봤을 때 1000개하고 6000개로 기존의 가격과 상관없이 매도하고 있던 물량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 매도 많이 하는 코인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30일 동안 24,000개 매도를 했고 디센트랜드 마나코인도 37,000개, 리플하고 연관성이 높은 스텔라룸에 15만 개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여전히 홀딩하고 매도량 작은 코인 보면 대표적으로 여기 솔라나 최근 가격 하락 많이 했음에도 30일 동안 219개 매도했고 체인링크도 634개로 매도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